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양띠 여자입니다.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애매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성격이 절대로 험악하지도 않고 독하지도 앙칼지지도 않다고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양띠인데 띠 닮아서 양만큼 순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을 만큼 무식하지만 제 성격 하나만큼은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변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내가 알던 내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안 뒤 그 성격을 적응해가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1살 많은 저희 남편과 20대 초반에 조금 일렀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범대를 다니고 있었던 저는 이명 고시 합격만 하면 순탄하게 사회를 나갈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미래를 혼자 그려보면서 아무런 걱정을 따로 달지도 않고 그저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친구들이랑 소개팅하러 나가고 먼저 나서서 찾아가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클럽 가자고 부르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따라 나가서 정말 정직하게 춤만 열심히 추다가 밤을 홀딱 새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대부분 디자인 계열로 대학을 진학했었는데 자기들 과제하고 연감 받는다고 여기저기 막 놀러 다니면서 사람 구경하고 자연 구경을 하는데 저를 꼭 데리고 다니려고 해주는 바람에 제가 친구들 덕보면서 외박하고 여기저기 놀러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다른 집 대학생 자녀들과 달리 전 부모님으로부터 최소한의 간섭하에 자유롭게 성인이 된 일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물론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긴 하셨으나 늘 제가 붙어 다니는 건 남자가 아닌 친구들이었고 친구들 또한 저희 부모님께 얼굴을 알고 그 가족들까지 다 알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나친 간섭이나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누릴 수 있는 건 다 즐겨보라며 눈치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알아서 기어들어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어요. 그날은 다 커서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자고 계획을 하고는 에버랜드에 갔었는데요. 친구들 중 하나가 차를 사게 되어서 그 친구의 차를 타고서 직접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친구들은 없었지만 운전을 하던 친구는 쇼크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와중에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길 한가운데서 차를 더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를 부른 동시에 견인차까지 대동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견인차 안에 말입니다. 남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제 눈에 보이는 남편은 제 또래 같아 보이는 것이 참 어려 보였죠. 견인차를 끌고 도와주러 오는 건 아저씨가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던 제게 남편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데리러 와주셨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차를 끌고 선심 써주겠다는 듯이 아주 시크하게 주변에 있던 병원으로 저희를 다 이송해 주었는데 남편은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서도 한참을 떠나지 못하고 저희 곁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 내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렇게 제 친구가 괜찮은지를 다 확인한 후에야 친구의 부모님이 오신 후에야 슬금슬금 자기도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진작에 친구의 차를 수리하러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갔어야 할 사람이 일은커녕 옆에서 가만히 서서는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떠나는 모습이 제 눈엔 좀 특이했었습니다. 운전자인 친구한테 혹 딴 맘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좀 더 기다려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더라고요. 이 남자 병원까지 데려다 준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마땅하고 또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인다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엄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하는데 친구네 부모님이 도착하고 나서 사정을 들은 후에 아주 당황스레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감사하단 말을 덧붙여서 말입니다. 그때 알았어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다는 생각 말고 기껏 도와준 사람한테 인색한 생각부터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친구들을 대신해서 남편한테 나중에서야 전화를 내 사과를 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찝찝함은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이미 자기 식구들이고 친구들한테 저와 제 일행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녔었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남편의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 술자리였는지 뭔가 막 웅성웅성 거렸는데
처음에 남편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그 친구분은 제가 누구인지를 다 소개하고 나자 이미 저를 다 알고 있었고 저를 향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기껏 시간 내서 도와준 사람한테 사례는커녕 쪼잔하단 듯 쳐다본 대학생 것들이 니들이냐면서 말이죠. 결국 저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남편이 아닌 남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서 욕만 처먹고 전화를 끊었으며 다음날이 되어서야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실례를 했다고 말이죠. 졸지에 저도 사과를 하고 남편도 사과할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커플은 그렇게 사과를 건네고 미안해만 하다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다 정이 들었고 그러다 남편이 먼저 사과한다고 커피라도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덥석 받아물게 되면서 다시금 사고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털어놓기로는 그날 저희 일행이 자신을 마치 거지 새끼 마냥 쳐다본 게 너무 기분이 나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희 친구 부모님께 소정의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기분만 잡쳐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희 욕을 했었대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남편은 그날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전 미리 말도 했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일이 급해서 가야 하는데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저희가 멘붕에 빠진 친구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면서 얘기를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병원에 가달라고 사정을 했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남편도 배려를 당연시 버릇없이 요구하는 저희에게 돈은 따로 받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저희에게서 돈을 받겠다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연인으로 만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인연이었고 이미 저와 제 친구들에 대한 욕이란 욕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지인들을 만나기가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사랑이 뭔지 저를 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연인이라고 소개를 해줬고 급기야 저를 시어머니께도 급속도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사실 저는 저대로 당시 겨우 대학생이었는데 남편이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고 다니고 가족들한테도 저를 소개하니 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이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란 철없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남편과의 관계가 보통이 아닌 진지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저는 여기저기 소개를 받고 다니다가 급기야 제가 결혼을 할 약혼자란 소리까지 나와버렸고 그때 제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 하는데 저는 저대로 남편이 좋다는 이유에 약혼자란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고 급기야 제가 남편을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하게 되면서 남편이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시부모님은 뭘 해먹고 사는지에 대해 부모님 앞에서 저도 처음 듣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채 공고를 졸업 후 바로 그냥 차수리를 해주고 월급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께서도 거의 일용직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남편이 너무 서스럼 없이 말하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을 전혀 이해를 못하던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직업이고 학벌이고 시부모님 하는 일까지 거침없이 쏟아내는 남편이 너무 멋져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이 교제 자체를 불같이 반대하셨고 급기야 평생을 저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던 분들임에도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집을 나가겠다며 부모님께서 어설프게 싸주신 짐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무작정 향했고 시부모님마저 저를 좋아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 집안에 들어가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동거부터 시작한 것이었죠. 나중에야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두 손 두 발을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하면 무조건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오셔서 제가 도끼 품고 졸업하고 임용고시까지 한 번에 합격을 하고서 결혼을 허락받긴 받았지만 결론은 참 별나게 연애하고 별나게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을 무시했던 전력이 있던 관계로 시부모님의 예쁨을 받지 못했고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하자 있는 스펙에 여자를 데리고 무작정 동거부터 시작했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께 예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모님께 예쁨을 받기는커녕 미움만 받으며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다양스럽게도 딸이 시댁에서 절대로 사는 거를 못 보겠다며
엄마가 투자용으로 사두셨던 집에 저희 부부를 신혼집으로 쓰라고 집어넣으셨고, 그 바람에 제가 불편한 시집살이는 하지 않고 독립을 해서 살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지만 서로를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도 함께 살아가기에는 나름대로 신혼의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그 유효기간이 그리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쌍으로 지랄을 떠는 바람에 제가 아주 그냥 사범대를 다니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던 때와는 달리 개차반이 되어버렸고, 시부모님과 몇 번이고 싸움판을 벌이느라고 지독하리만큼 성격이 독해지면서 남편에게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주 그냥 살면 살수록 뚝뚝 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제가 아주 그냥 집안에 들어온 똘똥이임과 동시에 금덩이라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편한테만 저의 뒷담화를 까다가 저한테 들켜버린 후로는 대놓고 저에 대한 욕을 제 앞에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몸을 함부로 굴리며 동거를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자기 아들이 차고 치는 일을 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냐면서 결혼 전에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두고 오해를 하시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입장받고 생각을 해봐도 시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갔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게 앉아라 라는 말 한마디만 하셔도 뭐 대단한 오도를 받아낸 듯이 깍듯하게 굴며 머리를 몇 번이나 까딱거렸는지를 몰라요. 함께 살면서도 밥 한번 잘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니 분가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결혼하고 난 후에도 밥 한번 먹으러 오라는 소리 한 번 없이 마주치면 자신이 가져갈 것이 없는지부터 찾던 분이셨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오는 걸 싫어하셨고, 뭘 사가져 가더라도 그게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부터 제 앞에서 따져보곤 했고요. 아직 저희 엄마 명의인 집이라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는지 집에 막 찾아오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오면 집을 싹 훑으면서 직접 가져오신 비닐봉지에 필요한 것을 담아서 챙겨가는 분이셨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런 짓들은 시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제가 향기 낸다고 놔둔 방향제까지 봉지 안에 챙겨서 본인 집으로 가져가시던 분이셨습니다. 바디로션은 대학 때부터 용돈 받으면 저 또한 큰맘 먹고서 샀던 브랜드 바디로션까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가 두 손에 쥐고 나오셨고요. 그렇게 들고 나오셔서는 챙겨온 비닐봉지에 넣어두고선 밥까지 다 드시고서 챙겨가시곤 하셨죠. 이게 몇 번 지속이 되다 보니 결혼 초반엔 제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할 짓이 없어 아들 며느리 집에서 물건을 챙겨갈 생각을 하냐며 처음에는 심지어 제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참았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도록 자꾸만 지속이 되다 보니 제가 돈을 들여서 다시 물건을 사놔야 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심지어 제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훔쳐간 물건을 도로 챙겨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왜 물건을 도로 가져가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훔쳐간 사람은 자기 와이프인데 저를 혼내는 시아버지 때문에 제 머리가 몇 번 멘붕에 빠졌었고, 옆에서 아무런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제가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인 채 아주 그냥 목이 나가라 소리를 질러가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냐고 여러 번 정신 나간 채 소리 질러보기도 했었죠. 누구한테 화 한번 내지 않고 또 그냥 아무나 될 대로 되라는 대로 화가 나도 그러려니 넘기고 살던 제가 어느 순간 시집 굽고 남편과 싸우고 있고 시부모님 때문에 억울해하고 화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 뜻대로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었고, 결혼이고 사랑이고 다 때려치우고 혼자 살아보고자도 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중간에서 정리를 안 해주니 남편에게 실망도 컸고, 그래서 사랑한 개뿔 그냥 다 버리고 혼자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때마다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절대로 이혼을 할 수가 없다며 그건 너도 원하지 않냐면서 이혼이 겁났던 저는 남편의 말이 맞다면서 또 참고 넘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소리를 남편을 통해 전해 듣던 부모님은 꼭 그럴 때마다 너 같은 금덩이가 어딨는데 그냥 이혼을 해버리려 하냐면서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저희 부부한테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던져주셨고, 그때만큼은
정말 괜찮은 어른인 것처럼 보이곤 하셨죠. 그렇게 헤어질랑 말랑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면서 산 게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이쯤 살았으면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냥 넘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버릇처럼 들기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화는 더 커져만 가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2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유럽 여행을 잠시 다녀오셨다가 고가의 그릇 세트를 사오셨어요. 저를 주려고 직접 쇼핑을 나가고 세금을 내고 손에 이고 가져와서는 딸내미한테 조화로 건네주셨었죠.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살림 사는 거 구경하던 부모님이셨고 특히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살림살이를 채워주시고 또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고 시댁도 시원찮은 마당이라 엄마의 입장에서는 제가 많이 불쌍하고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엄마가 채워주신 것들 중에는 역시나 시어머니가 당연스레 봉지에 챙겨가시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더더욱 열이 받고 진짜 신경질이 났었던 것인데요. 혹여나 싶어서 이 그릇도 시어머니가 챙겨갈까봐 제가 부엌 싱크대 아래에 있는 서랍 안에 정말 고이 숨겨놨었습니다. 그러시며 밖에 도마며 조리기구들을 쌓아놔서 시어머님이 감히 찾아볼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 그릇들이 통으로 정말 상자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포장을 한번 풀어보고서 다시 재포장을 해서 숨겨놨었는데 그걸 결국은 시어머니가 발견하고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오래도록 그거 하나 숨겨놓으면 나름대로 내가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뺏기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코로나가 터지고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그걸 기어코 찾아내서 가져가셨더라고요. 얼마나 집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뒤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러 온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며느리 집에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털어가겠다는 각오로 오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울고 불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제 결혼을 반대하셨던 엄마가 혹여나 더 반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의 흉을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또 내 살림살이를 털어갔다면서 이번에는 기어코 엄마가 사준 그릇 세트를 가져가 버렸다면서 나이 30줄에 아주 그냥 통곡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동안 뭘 계속 훔쳐가고 있었냐면서 놀래서 아빠를 데리고 집으로 뛰쳐오셨고 결국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저희 부모님을 맞이한 남편은 남편대로 놀래서 어버버거리고 있고 저희 엄마와 아빠는 화가 단단히 나서 그동안 결혼 생활이 어땠냐며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고 결국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모두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샴푸 하나, 수저 하나도 꼭 챙겨가셨다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훔쳐가고 놓고서 오히려 도로 가져오려고 하거나 화를 내는 나를 혼낸 게 바로 시아버지셨다면서 남편은 옆에서 말리거나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다면서 아주 그냥 부모님을 향해 가슴을 쳐대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급기야 저희 아버지가 당장 시댁에 가자며 저희를 모두 차에 태우시곤 시댁으로 가셨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문을 열고 저희 식구가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시부모님 둘 다 파도에 떠밀려가듯 집 안으로 놀래 들어가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내 딸 물건 어딨어? 어딨어? 하면서 그 좁은 시댁 안을 샅샅이 뒤져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는 제 눈에 익숙한 제가 샀던 방향제부터 좁은 집에 절대로 안 어울리는 고가 명품 바디로션 내 브랜드 제품들이 아주 그냥 곳곳에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걸 다시 눈으로 보니 더 기가 막히는 와중에 부엌 한켠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저조차 한번 꺼내 쓴 적이 없는 고가 그릇 세트를 이미 다 꺼내놓고는 그 위에 김치랑 마른 반찬이랑 이것저것 꺼내서 막 쓰고 계셨습니다. 그 브랜드가 어디 것인지를 모르는 건지 포장 종이부터 상자까지 다 재활용으로 버려버릴 거라면서 종이랑 상자까지 다 구겨놓고는 짓밟아 놓으셨고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과 제가 재차 열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라면서 화를 내고 있는 시부모님 태도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을 하고 말았네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저 그릇 챙겨. 얼른! 라고 말입니다. 무슨 소리신가 싶었지만 말 듣는다고 급하게 그릇부터 챙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릇을 다 씻고 상자에 넣어버린 동안 집구석은 아주 난장판, 아니 아주 그냥 전쟁통을 불사했습니다. 엄마가 대충 쑥 훑어보더라도 이 집구석에 안 어울리는 제품을 여러 개 발견하셨나 보더라고요. 이것들 완전히 도둑놈 새끼들 아니야? 라면서 아주 그냥 보이는 대로 물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시는데 로션이며 샴푸며 액체는 액체대로 뚜껑을 열어서는 다 바닥에 쏟아 버려버리고 장식품은 장식품대로 이 집 구석에 뭐 이딴 걸 안 어울리게 놓아놓고 있냐며 이건 어울리는 집으로 데려갈게요. 라더니 어디서 구한 장바구니에 그걸 다 넣어버렸습니다. 아빠는 옆에서 씩씩대며 언성을 높이려는 시부모님을 쳐가면서 내 와이프 옆에 가지를 말라고 화를 내며 한 대 치겠다는 듯이 엄마 옆에서 보디가드 마냥 서 계셨고 급기야 가만히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저희 남편의 멱살을 끌어잡아서는 왜 너는 가만히 있어? 라면서 제대로 중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멱살을 흔들어대다가 급기야 엄마가 흘려놓은 로션 액체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넘어졌다면서 저희 아빠를 향해서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욕을 퍼붓는데 저희 엄마는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다 말고 자기 남편한테 욕을 퍼붓는 저희 시부모님을 향해서 결국 시댁 부엌에 있던 그릇들을 통으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 위험할까봐 내 딸 살림살이를 거덜나간 도둑년이 가지고 있기엔 그릇이며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면서 그걸 그대로 다 부엌에 나있던 조그마한 창문 밖을 통해 그 밖은 타일로 된 베란다였는데 거기다가 그릇을 무슨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듯이 다 쏟아부어버리셨습니다. 밖에서 쨍그란 소리가 막 들려오는 와중에 저는 저대로 마저 제 짐들을 챙기겠다며 시댁을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살폈고 엄마는 엄마대로 부엌에서 열심히 그릇을 밖으로 던져 깨트려 대고 있었고 아빠는 아빠대로 욕하고 시비 걸려는 시부모님 앞을 막아서며 저희 남편 멱살을 여전히 부여잡은 채 인질마냥 잡고서 욕을 퍼붓고 계셨고요. 시부모님은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도 아들이 잡혀있으니 함부로 덤벼대지를 못하신 채 안절부절하시다가 결국 이젠 안 가져갈게요 라면서 사죄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도 저희 부모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젠 안 훔쳐갈게요 라면서 말을 정정하셨고 그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이젠 그만해도 되겠다는 듯이 하던 일을 멈추시고 숨을 고르셨어요. 시부모님도 그와 동시에 긴장이 풀리셨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봤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아빠한테서 이제 덜 맞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로 난장판이 된 자기 발과 다리를 쳐다보면서 바닥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요. 저는 저대로 그릇이랑 저희 살림들을 도로 다 챙겨서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든든히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사이에 애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당연하단 듯이 저 개차반 집구석과 이쯤 인연을 끝내자고 이혼을 요구하셨고요. 부모님의 요구가 없더라도 저 또한 이 집구석과는 도저히 더 이상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 부모님의 말씀에 흔쾌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올 초에 곧바로 저와 절대로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을 설득하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걸었고요. 시어머니께는 따로 소송을 걸어서 절도죄로 민사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 간의 법이 적용 안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남편과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곧바로 남편하고서 먼저 소송을 건 채 남이 되고자 준비를 다 마쳤죠. 저희 엄마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혼 책임에 따른 위자료로 남편한테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또한 그간 제 집안에서 물건 절도한 죄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잘못이 분명해서 시댁 측에서는 결국 소송이 아닌 합의를 요구하면서 돈 500만 원 주겠다는 소리를 했지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당연히 거절을 하고서 소송으로 가기로 했고요. 지금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승소 100%에다가 돈 걱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매일같이 연락이 와서는 지 엄마를 봐달라고, 지 좀 봐달라고 애원하고 있지요. 하여튼 배짱도 없고 돈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들이 사람한테 죄는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며느리라고 배려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좀 아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극으로 치닫으며 이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지들이 뿌린 더러운 씨앗을 그대로 쏘아가는 중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부모님과 남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위자료를 한 푼도 봐주지 않고 다 받아낸 뒤에 이 돈으로는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망가뜨린 샴푸나 바디로션, 방향제 같은 걸 사는데 다시 쇼핑으로 써보려고 해요. 이참에 코로나로 자주 못했던 쇼핑을 하면서 저는 저대로 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